안녕하십니까. 우제 동행학 경영학술연구소의 이명용입니다. 먼저 우한 폐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염려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시책과 국민들의 그 안전 경각심 향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돼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파트 2 학과 행의 추명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 학문하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문과 그 행과는 시간적 차이, 즉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추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로 이 사주 샘플을 놓고 한번 학과 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이 사주, 제가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주를 보기 전에 사주 건명을 쓰고 성명을 쓰고 연, 월, 일시를 쓴 다음에 사주 연, 월, 일시를 뽑고 그 다음에 월 밑에 대운이 시작되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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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운이 든 다음에 밑에다가 세운을 써서 보는 것이 이 간명지의 기본 포맷, 즉 양식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앱이 나와가지고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동영상을 봐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남자 연월일시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간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간명의 포맷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간명을 보려면은 남자면은 건명, 여자면은 곤명, 그 다음에 성명, 연월일시 써주고 연월일시, 대운, 세운 이렇게 써주는 것이 기본 포맷이 되겠습니다. 경영학자로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도 컨텐츠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컨텍스트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율로 50%든 50%든 70% 30%든 있겠지만은 어쨌든 컨텍스트도 무지무지 중요하지만 컨텍스트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임술 일주의 남자가 갑 5년이 왔을 때 을묘년이 왔을 때에 학문적으로 배우는 거하고 행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차이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갑 5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이요. 을미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이고 임술 일자의 이 건명은 이제 자리를 관의 이동, 즉 사업소가 사업소로 옮겨지는 것을 관의 이동, 사업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보직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갑오년에 임술 일주에서는 식신이요, 이건 재가 되겠습니다. 어떤 관의 이동이라든가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오년에 12월달은 자월, 다음에 1월달은 축월. 물론 이제 인사이동이 간부 인사이동이 보통 12월달에 있으면서 이제 보직이동까지는 뭐 1월 초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축월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 5년에서는 관의 이동이나 보직이동이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을면이 이루어왔을 때의 보직이동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을미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술일조에는 상관이요, 미는 지지의 술미 형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토가 관이 되겠습니다. 관의 형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실 속에서는 12월 달에서 1월 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이동과 보직이동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을미년이 왔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는 학과 행의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을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할 수는 없지만 되진 않았지만 실물질적으로는 을미년이 학술적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있을 텐데 왜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을미년 되고 나서 4월달에 경진월, 양력으로는 4월이요, 진월에 이거는 진, 술, 미, 형도 충도 되지만 형도 되겠죠.
이러한 월운을 가지고 을미년에 없던 인사 보직 이동이 사장의 특별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없던 일입니다. 사장이 무슨 뭐 안 좋은 이유겠지만 전 간부의 보직 이동화를 주장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해서 전 간부를 전부 다 보직을 이동해라 라고 지시했고, 보직 이동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하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일주일 경우에는 보직이 3년이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1년 더 그대로, 어차피 관외 사업소를 움직이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사업소 내에서 보직 이동은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더 유보하는 걸로 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미년 경진월에 사장의 지시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보직이 변경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경우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하고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배운 것만 가지고 사주추명을 100% 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주추명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연륜과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즉시 배운 그런 학문으로서 그냥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라고 하는, 우리가 학술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뭐 하는 것이 학술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역학에는 학술회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만은 행정적인 측면이 바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천기를 읽는 데 있어서는 물론 학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연륜과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그런 소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학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관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행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학 위에 요거는 뭐 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학, 관, 행으로 쓸 수 있는데, 의사가 학으로 쓸 경우에는 대학 의대 교수가 되는 것이 되겠고, 관으로 쓸 경우에는 병원의 월급 의사가 되는 것이 되겠고, 행으로 썼을 경우에는 자기가 의사면서 직접 개업을 해서 의원을 차리는 경우가 행으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교수예요? 월급 의사예요? 아니면 병원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사주의 생김에 따라서 학으로 쓸 수 있는, 즉 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겠죠.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이고, 관으로 쓰는 것은 관이 있으면서 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작용이 있는 사람은 월급 의사가 될 것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운이 따르면서 의사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학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역학자도 역학을 배우면서 그냥 주역의 의리역 같은 그러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뭐 사주도 물론 추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배운 그런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 적용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실무를 할 수 있지만, 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검토하는 것을 동양학자, 실제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돈을 벌이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의사, 물론 뭐 주역과 뭐 음양 오행과 뭐 오운육기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인체 오장육부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역학을 가지고 관으로 쓰는 것은 한의사, 그다음에 역학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철학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행으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학관행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의사나 뭐 역학자뿐만이 아닙니다만은 주어진 사주 8자 대운 세운에 학으로 쓸 거냐 관으로 쓸 거냐 행으로 쓸 거냐는 추명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가 있네요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에다가 연륜과 경험이 보태지면은 상당히 우수한 감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산수적,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런 게 아니고 다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수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뭐 방향성까지 있는 뭐 스칼라 벡터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런 산술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이 감명의 기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감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기능과 자격력이 주, 신, 좌, 사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라고 하는 것은 감명을 볼 때 약 7, 80%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주 작용 기법이고,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법, 시를 쉽게 말하면 십신법을 주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12운성이라든가 12신사를 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사라고 하는 부분은, 좌라고 하는 것은 뭐 천을기인이라든가 일반적인 귀문관살, 도화살 이런 것을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좌사라고 하는 그러한 감명법과 그 작용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산수 방법이 아니라 주신 좌사라고 하는 그러한 감명법을 잘 한다면 정확한 추명이 되고 훌륭한 그러한 자문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양학에서 동양학적인 배경에 그러한 그 추명을 하는 데 있어도 그냥 배우는 학과 실제로 현장에서 또는 이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행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